성형 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의 차별성인데요. 반복되는 말씀은 생략하고 본 연구는 기관 투자가의 투자 형태를 세분화하여 투자자 유형 및 투자 전략 유형별로 투자 의사, 영역 연사, 만족도 및 지속 투자 의도에 대한 차이점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습니다. 이론적 고찰입니다. 이 부분은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대출금과 자본금의 차이인데요. 기관 투자자 중에 지분 투자하는 경우가 있고 대출을 투자하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자본금과 대출금의 투자 방법 및 투자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자 유형에 따른 기대 수익률과 위험표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기관들은 대부분 개인은 라이프 사이클의 기대 수익률을 예정하는데 기관들은 대부분 어떤 자기의 조달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고 대체로 보수적인 경향을 띱니다. 부동산 투자 의사결정 이론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 전략 유형입니다. 기관들은 이렇게 세 가지 투자 전략 유형이 있습니다. 핵심 전략, 가치 상승 전략, 투기업 전략이고요. 코어 전략, 밸류에이드, 오퍼튜니스틱 전략입니다. 이 세 가지 전략을 기관들은 투자를 선택해서 투자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입니다. 본 연구는 280부를 배포를 했고 총 87% 정도 획수해서 233부가 회수돼서 본 연구의 표본 집단이 되었습니다. 계층별 설문 항목 구성인데요. 재무적 역량, 자산의 특성, 사업주 역량, 채권 보존책의 상위 요인을 바탕으로 하여 하위 요인에 대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번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인데요. 이거는 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상위 요인과 그 다음에 각 네 가지 상위 요인에 맞는 하위 요인을 선행 연구 및 의논 조사를 통해서 확정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무적 역량의 경우에는 LTV 비율, 자기자본 출자 비율 등이 있고요. 자사의 특성의 경우에는 입지 여건, 연면지 청소, 중동면서 등이 있습니다. 사업주 역량은 운용사 신용 및 석고, 운사 실인적 경력 등이 있고요. 채권 보존책은 담보권이 확보되었든지, 인조담권 설정 비율이 어떤지, 상환순위가 어떤지 이런 등등의 하위 요인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연구에 가서는 첫 번째 오피스크립 투자 의사 영역 요인, 투자 영역 요인은 투자 만족도와 관계가 있다. 두 번째, 오피스크립 투자 영역 요인은 지속 투자에 대한 관계가 있다. 세 번째, 지분 투자자 투자 영역 요인은 투자 만족도와 관계가 있다. 네 번째는 대출 투자자와 대출 투자자 투자 영역 요인과 투자 만족도의 관계를 알아보고, 다섯 번째는 안전형 투자자의 경우 오피스크립 투자 영역 요인은 투자 만족도와 관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위험선형 투자 전략의 경우 투자 영향 요인은 투자 만족도와 관계가 있다. 이렇게 연구의 것을 설정했습니다. 분석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 전체 요인과 투자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재무적 역량, 자산의 특성, 채권 보존 제 세 가지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걸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은 채권 보존책, 즉 담보권 확보 등의 채권 보존책이 가장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투자자 전체와 조인과 지속 투자의 분석 결과인데요. 마찬가지로 채권 보존책이 가장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걸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재무적 영향이 여기 있습니다. 다음으로 투자자 유형별로 요인과 만족도의 분석 결과인데요. 지분 투자의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재무적 영향과 채권 보존책이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유리하게 영향을 미치는 걸로 나타났고, 채권 보존책이 가장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대출 투자의 경우에는 사업주 역량을 제외하고는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걸로 나타났고, 채권 보존책이 가장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분 투자자의 경우에는 채권 보존책과 재무적 역량이 유형으로 나타났는데요.
그 이유가 예를 들어서 자산의 특성이 및 그다음에 사업주 역량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유리하지 않게 나타나는데, 그거는 기관 투자가 자신이 전문성 및 역량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인이 중요하다는 의견과 본질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서로 엇갈렸기 때문에 유리하지 않게 나온 걸로 지금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대출 투자자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산 운용사 역량보다는 프로젝트 자체의 안전성과 사업성 등을 중요하게 생각한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투자 전략 유형별 요인과 만족도에 대한 분석 결과인데요. 안전형과 위험 선호형을 나눴을 때 재무적 역량과 채권 보증책이 유효하게 나타났는데, 안전형 투자자의 경우에는 채권 보증책이 재무적 역량보다 더 크게 나타나서 더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걸로 나타났고, 위험 선호형의 경우에는 반대로 재무적 역량이 채권 보증책보다 더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이유는 안전형 투자자의 경우 리스크를 많이 감수하지 않는 투자를 추구함으로써 소유권 확보 등 채권 보증책이 우수할수록 투자 만족도가 높아지고, 반면에 위험 선호형 투자 전략은 더 큰 리스크를 감수하고 고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재무적 역량이 더 클수록 우수한 투자일수록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시사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가상검증에서 중복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인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종합적인 의견만 말씀을 드리면, 오피스 빌딩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기관 투자가는 투자 의사 영향력과 투자 만족도, 지속 투자 의도의 관계에 있어서 유사한 점도 있지만 투자자 유형별, 투자 전략 유형별로 영향 관계가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유명하였습니다. 연구의 한계 및 향후 투자 방향입니다. 첫 번째, 본 연구의 결과는 설문 당시 부동산 시장을 기준으로 분석되었고, 오피스 빌딩 시장이 호황기냐 불황기냐에 따라서 관계가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설문 외에 매매 사례를 이용한 정량적 분석도 같이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다양한 유형별, 스포펀드, 공적영웅 등 자금 원천에 따라 분류하여 분석할 경우 기관 투자가의 다양한 투자 행태를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토론자들 소개를 시키는 시간을 생략하기 위해서 바로 마이크가 토론이 끝나면 다음 자기소개를 하면서 넘어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연구는 오피스 빌딩 기관 투자자 유형별 투자 영향력 분석인데, 이미 17년도에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을 수정보완해서 작성되었다고 각주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자분들께서는 연구로서의 좀 체계를 보완하는 입장에서 한 가지씩만 말씀 좀 해주신다거나, 또 이 연구 결과의 시사점으로 부동산 투자 시장에 시사할 바로서 기여라든가 또는 비판이 있으면 좀 중복되지 않게 시간을 좀 전략해 주시길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1분 정도씩만 해도 저희가 6시간 지나갈 것 같습니다. 처음 그럼 윤영식 교수님부터 시작해 주시고 자기소개를 해주시면서 마이크를 계속 이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윤영식 교수입니다. 제가 다른 말을 조금 붙이려다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생략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실 투기란 말은 부동산 학회에서는 쓰지 말기로 하는 걸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투기라는 게 주식시장에서는 데이 트레이딩 얘기하지 투기라는 말 안 씁니다. 투기를 우리 자신이 써버리면 이게 부동산 학회에서 써버리면 안 되니까 이 부분은 부탁드리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오피스 빌딩 기간 투자가 유형별 투자 영향 요인 분석인데 중요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거 시작되고, 여기에서 조사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이게 기관 투자가들을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게 조직 내 1인을 설문조사한 건지 아니면 다수를 설문조사한 건지 이게 지금 200 몇 분인데 이게 200 몇 분을 한 명씩 조사를 하면 상당히 기간이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설문 대상자가 1인이면은 좋은데 1인이 아니면은 의견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설문 내용이 틀릴 수가 있어요. 나중에 가보면 제가 이걸 설명드릴 건데 그 부분은 나중에 설명하기로. 그리고 둘째는 기관 투자 설문을 가지고 교차 분석을 통해 기관 투자가 집단별 차이 유무를 검증했다고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교차 분석이 안 나왔어요. 아무 데도 없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FGI로 해가지고 면접해가지고 설문 장수하고 설문 타당성 검증을 요인 분석 실시했다고 그러는데 여기도 요인 분석이 안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여기에 빠졌어요. 방향성에 연구의 어떤 결과하고 연구의 그 본문에 관련해서 사업주 역량이 대체로 마이너스 방향성을 나타내 비유적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사실 이 사업주 역량이라는 것은 자산 운용사입니다. 근데 제가 실무에서 다루고 있는 기관 투자가들은 사실 그렇게 잘 몰라요. 대체로 사모펀드를 갖고 있는데 개인들도 아니고 잘 모르는데 자산 운용사 그렇게 역량이 필요 없다? 저는 이거는 잘 한번 설문조사가 잘못됐든지 자 한번 다시 한번 이걸 검토해봐야 된다고 이 논문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걸 한번 검토해봐야 된다 그런 생각하고 있으니까 한번 이걸 다시 한번 검토해보세요. 왜냐하면은 이 자산 운용사를 무시해버리면은 실질적으로 자산 운용사가 다 하는 건데 기관 투자가가 제대로 아는 기관 투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겉으로는 좀 아는데 실제 속으로 들어가서는 뭐 현금 흐름도 여기는 보니까 우리나라의 보통 전통적 같이 한다는데 이 자산 운용사는 거의 DCF로 다 해요. 디스카운티드 캐시프로로 다 합니다. 이게 정도 못해가지고는 전통적 방식 가지고는 사업이 안 나와요. 5년 이상은 현금 흐름 분석해야지. 현금 흐름 분석 해가지고 임대 수익하고 양도소득을 같이 해가지고 현재 가치로 해가지고 수년가나 뭐 IR을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여기서는 좀 얘기가 조금 바뀐 내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것은 요 호황기하고 불황기의 연구의 한계를 써놨어요. 이게 불황기하고 호황기의 논문의 내용이 이제 틀리다면은 과연 이 논문에 가치가 있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황기하고 불황기를 뭐 집어넣든지 아니면은 그 경제 지표에 가지고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의 뭐 GDP 성장률이나 이자율이나 환율이나 주가나 이런 등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걸 같이 분석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예. 네, 극동대학교의 유한수입니다. 저는 본 논문과 다른 측면의 연구 주제를 한 두 가지 정도 제시한다면, 먼저 그 빌딩 메이 펀드하고 또 빌딩 개발 펀드 두 가지로 구분해서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해 보는 것도 한 연구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리츠에 투자하는 경우, 그 다음에 부동산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두 집단으로 구분을 해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는 것도 또 하나의 연구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모공대학교의 김종환입니다. 지금 주제 자체는 이제 기관 투자가에 대한 투자 영향 요인 분석인데요. 기관 투자자가 대체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대출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분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대출 투자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63페이지에 보시면 부동산 리스크 평가 주요 항목이라고 해서 4가지를 제시하고 이 4가지 범주 안에서 설문 항목을 만드신 것 같은데요. 이 4가지는 제가 알기로는 PF 대출의 리스크 평가 주요 항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제 자체는 지분 투자와 대출 투자를 구별해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셨다고는 하지만 설문 자체는 대출 투자에 좀 맞춰져서 설문으로 구성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사업주의 역량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대출 투자에서의 사업주는 개발업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이 논문에서의 사업주는 운영사를 의미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좀 혼동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주의 역량이 대출 투자에서는 사업주의 역량이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기관 투자에서의 그 운영사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데 피선물자 입장에서는 그것 좀 혼동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65페이지에 보시면 유형별 요인과 만족도 분석 결과가 나와 있는데 거기 보시면 이제 지분 투자자하고 대출 투자자를 구별해 가지고 분석을 하셨습니다. 근데 둘 다 똑같이 채권 보존책이 가장 좀 높은 것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저자분께서는 지분 투자를 하는데 채권 보존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주대학교의 김재환입니다. 먼저 아마 연구소께서 현업에 계시면서 확인 논문의 형태로 발표를 하시고선 그중에 일부의 연구 결과를 학술지 형태로 바꾸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볼륨을 주다 보니까 좀 요약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략하게 한 서너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실상 이 설문에 관련된 서바이 연구들은 기본적으로 모집단이 누구이고 이런 모집단을 있어서 표본을 추출할 때 것들이 중요한데도 이 연구에서는 이 표본 추출 방식과 이런 부분들을 연구자의 편의에 맞게끔 할당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조사 방문 측면에서 좀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글을 읽다 보니까 사실 가설에 세운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본다면은 이 앞서 관련된 그 영향 요인들을 이미 갖춰놓고 이거를 거꾸로 가설과 맞춰본 그런 좀 선행이 바뀐 그런 약간 뉘앙스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도 좀 그거를 좀 정교하게 다듬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본다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궁극적으로 이 투자자 유형별로 구분한 것이 아마 이 연구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제시했던 네 가지의 이런 방식들이 과연 이게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분 투자 입장과 대출 입장에서 여러 가지 관점들을 상의할 텐데 이런 부분들을 좀 동일시 놓고 본다는 게 좀 문제가 있다 봅니다. 따라서 가설에 대한 부분에서 앞서 이런 제약점이 있으면은 이미 그 한계점을 좀 제시해주고 가면은 좀 더 디펜스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추가를 하면요. 우리가 이제 보시면 전략의 유형을 안정형하고 위험 선형 두 가지 부분을 했는데 그러니까 투자랑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위험 태세에 관련된 그 교찰 고설이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보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위험 깊이, 위험 선호, 위험 중립 세 가지 정도 나눠볼 수 있는데 이거에 맞춰가지고 좀 연구를 좀 다시 맞추시면은 아마 교과서랑 그다음에 현실증 결과가 좀 더 재미있는 해석이 나올 것 같게 보이고요. 그렇게 본다면 보다 좀 더 현실에서 현업에서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줄 거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군산대 이상입니다. 저는 일단 제목을 보면서 오피스 빌딩 기관 투자가 유형별 투자의 영향 요인 분석하길래 이게 내용이 나중에 논문을 읽어보니까는 기관 투자가의 오피스 빌딩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이런 내용이 논문인데 그거를 이렇게 너무 줄였으니까는 사실은 제목을 보서 내용을 이해할 수가 좀 힘들었고요. 두 번째로 컨텐츠, 앱스트랙트 들어가서 이제 그 목적을 봤습니다. 연구의 목적. 근데 연구의 목적이 분석하는 것이다가 연구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국문 초록으로 들어가면은 그 투자자 오피스 빌딩 투자 마케팅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의 목적이.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같이 이 본문의 내용도 좀 수정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그 밖의 문장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잘 읽어보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신대학교에서 이재입니다. 이게 일단 기존에 없는 부분에 실증 연구를 하는 데서 크게 높이 서고요. 이제 몇 가지 이제 저도 왜 이렇게 실증 연구의 프로세스가 좀 잘 안 맞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박사학위 논문에 방대한 자료를 이렇게 페이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 일단 여기 이제 요인 분석을
하셨는데 얼핏 보니까 탐색적이라기보다는 확인적 요인 분석을 하셨으니까 경험자의 그 전문성을 가지고 이론 파트부터 다시 디파인 하셔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요인 분석을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뒤에 있는 얘기들이 그렇더라도 전적인 타당성이 맞고요. 그렇다면 타당성 분석의 다른 이제 신뢰성 분석도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 아마 박사학위 논문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이제 갑자기 회계 분석으로 들어왔었는데 회계 분석에서도 사실은 다주 공성성이 자기 상관성보다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여기서 확인을 좀 해주셔야지 가설에 대한 디파인들이 좀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조금 더 하나 드리자면 저희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쪽이 계시니까 이걸 좀 장기화해서 패널 데이터화해서 좀 이렇게 앞에서 말씀 일반화든지 여러 가지로 좀 디펜스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코멘트를 좀 드립니다. 네, 당원대학교 정리하고 있습니다. 논문 준비하려고 많으셨고 박사 논문이다 보니까 강범위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발표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은 그런 점인데 나름대로는 참신하고 이제 한 점이 있지만 조금 이제 보면 오피스텔 빌딩 기간 투자 유형별 이 제목과 관련돼서 뭔가 딱 이렇게 와닿아 있는 것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있어서 오피스텔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기관들도 오피스텔 쪽으로 펀드를 조성해서 이런 것을 활성화하고 있는데 여기 주제하고 내용하고 있어서 지분 투자, 대출 투자 이런 관계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 뭔가 좀 키가 조금 없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고 이 지분 투자에서 채권 보전 확보 방안에 대한 것이 어떤 방안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로 조금 언급이 됐으면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전주대학교 회장입니다. 저도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이제 인문지도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또 지도하고 있는 학생 중에 부동산 투자 의사결정 관련된 논문을 준비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하고 이제 시작이 있을 것 같아서 특히 이제 부동산 투자 의사결정 이론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래서 여기 있길래 궁금해서 봤는데 좀 더 이론 부분을 좀 더 풍성하게 좀 넣었으면은 그 후속 연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다라는 그런 아쉬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여기 학위 논문에는 있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만 설문조사를 해서 이제 그 설문조사에 대해서 타당성 이야기는 언급이 되고 있는데 신뢰성에 대한 언급은 전혀 유도되지 않고 타당성 결과도 제시가 되지 않고 있고 그런 부분들 타당성 신뢰성 이것은 이제 이 조사 설계가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그런 것들을 비춰줄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앞에서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사이버대학교 김동욱과 연구 논문이 없는 상태에서 설계 쓰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토 1번 12페이지 보면은 그 앞에 59페이지 보면 부동산 펀드라고 해가지고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동산 펀드가 없습니다. 아까 발표한 자료에는 또 외국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여기다 표시를 해줘야만 그 펀드, 투자 펀드가 내용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페이지 62페이지 보면 그 중간에 보면 담보가 없기 때문에 지분 투자자는 채권을 확보할 수 없다 그러지만 또 페이지 65페이지에 가면은 또 확보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말이 서로가 안 맞다는 이야기죠. 근데 분명히 지분 투자자도 거기에 대한 그 채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연결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보고 그리고 페이지 63페이지 보면 각주 16번
그 이 영상 돼 있는데 거기에 논문이다 보니까 발표 연도 2013년도 빠져 있습니다. 유락이 그것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68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거 자체가 중간에 투자 만족도에 쭉 나오는데 중간에 사업주의 인간이 유의하지 않게 나온다고 하는데 그 중에 뭐 자사, 운용사, 신용이 쭉쭉 나오는데 다른 데서는 이런 세부적인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 얘기만 또 이거 포함이 돼가지고요. 그럼 포함을 시키든지 빼든지 두 개 중에 하나가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참고 문헌에 보면은 이제 저는 논문 수업하면 항상 중요하지 않습니까? 참고 논문 같은 거 보면은 지금 이걸 갖다가 이제 원래 박사학위 논문에서는 이제 다 들어가 있는 내용 같은데 여기 논문에 보면은 지금 이제 중간에 뭐 심혁주에 보면은 55번에 답에 점이 두 개가 됐어요. 점 하나 좀 빼주시고 좀 깎아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일본인 세 사람에 대한 연구 논문이 있는데 지금 이 참고 논문 자체에 했을 때는 이 여기 논문에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빼야 된다는 게 내용이 맞는 거고 그 다음 밑에 마지막으로 웨이드만 거기에 대한 논문도 지금 각주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갖다가 박사학위 논문을 그냥 들고 와가지고 하다 보니까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빼가지고 해주시면 좀 더 완성도가 높은 논문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주 짧게 잘 진행해 주셨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 앞서 제가 부탁을 드렸듯이 앞으로 학회지실 논문으로서 여러 가지 구성 체계라든가 이런 데 포커스가 맞춰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간략히 요약을 한다면은 일단 그 학위 논문을 줄이다 보니까 포커스가 좀 명확하지 않다. 어떤 측면에서 이론을 구성한 투자 전략 이론과 또 여러 가지 의사결정 이론이 가설을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떤 논리적 관계나 이런 설명이 전혀 없고 또 실질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가장 중요한 정석 변수로서의 투자자의 만족도라는 했는데 투자 성과라든가 제가 볼 때는 뭐 기대 수익률이라든가 요구 수익률 이런 개념으로다가 만족도를 설명했는데 그 가설 속에서 만족도라는 부분은 좀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명확한 조작적 개념 정의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더더욱이 좀 개념 잡기가 좀 어려운 느낌 들고요. 그리고 포커스 면접은 뭐 변수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동원됐지만은 설문조사를 위한 샘플링이라든가 기관 투자자로서의 실제적인 응답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건데 그런 샘플과 샘플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좀 미흡했다. 그리고 내용적 분석에 있어 또 가설이라는 부분도 좀 가설이라는 것은 좀 방향성을 명확히 좀 나타내 줘야 되는데 관계가 있다 이 관계성만 가지고서 설명하는데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박사 논문의 일반적 추리학이 아니라 좀 더 포커스를 좁힌다거나 집단별 특성을 나눠서 차이점을 분석하던가 이런 앞으로의 연구 방향성까지 토론자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연구자는 뭐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앞으로의 이 논문을 어떻게 좀 더 발전시켜 나가고 또 향후 토론자들이 제시한 연구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대신하는 걸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적해 주신 교수님들 말씀을 잘 깊이 새겨들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현업을 하면서 또 이렇게 관련된 지금 논문의 방향을 깊이 고민하면서 또 좋은 또 논문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개인들의 공모 상품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의 공모 상품의 투자에 대한 지침 내지는 기관 투자의 차이점 모두들이 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더 연구를 하고 기관 투자도 섹터별로 좀 더 유형화시켜가지고 세분화해서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논문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늦은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부터 마지막 섹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